자, 그러면 외심과 내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얘기했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심, 내심이 뭔지는 여러분들 쭉 배우셨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는데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동글뱅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삼각형과 이 동그라미를 이제 크기를 크게 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했었을 때 딱 하고 삼각형이 원 안으로 혹은 원이 삼각형 안으로 딱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맞지? 그지? 그럼 그 딱 들어가게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좀 줄이고 하다가 이렇게 넣었어. 그럼 이건 딱 들어맞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딱 들어맞는다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딱 들어맞는다. 조금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접한다라고 얘기할 거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꼭지점이 모두 어디로? 여기 원 위에 딱 닿아야 될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크기를 키워서 어떤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갖다가 닿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럼 거꾸로 원이랑 삼각형 크기를 조절하고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 집어넣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원이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접하는 상황일 거냐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그렇지가 않을 거야. 그죠? 그러면 접하려면 어떻게 되겠더라?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변이 모두 다 원이 닿아야 될 거라는 거야.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키워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갖다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일 거야.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 내심이잖아. 맞지? 그지? 그렇다라는 거는 외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외심이라고 그러느냐? 자, 왜 저번에 중심일 거야. 줄여서 외심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바깥 외자를 쓰니까 당연히 어떻게? 삼각형의 바깥쪽 원이 접할 때 이 상황에서 중심이 외심인 것이고 그러면 내심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거 안 내자 생각을 해보면은 내 저번에 중심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역시나 뭐야? 삼각형의 내심이기 때문에 삼각형 안쪽에 원이 들어갔었을 때 그 중심이 내심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심 또는 내심 둘 중에 하나만 배웠다고 한다면 크게 헷갈리는 거나 어려운 게 없었을 텐데 외심과 내심을 같이 배우다 보니까 이 성질이 잠깐만 이게 내심이면 이게 두 개라고 했나? 이게 외심이면 여기랑 더해서 싶더라고 그랬나? 그걸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내심이랑 외심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비교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빠밤. 이런 느낌을 한번 비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잘 한번 같이 보면 너무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시 드리거나 다시 쓰거나 할게요. 자, 뭐냐. 방금 그대로입니다. 이제 외심과 내심을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볼 건데 그러니까 외심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바깥쪽에 동글뱅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우리 이제 외심이 돼야 되는 거였어. 그죠? 그 다음 내심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동글뱅이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 삼각형이 바깥쪽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일 때 한번 대충 그립시다. 거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삼각형 같은 경우에 A, B, C 삼각형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A, B, C 삼각형, 여기도 A, B, C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바깥쪽 외심 같은 경우에는 바깥이잖아, 바깥, 그지? 바깥이면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그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이제 바깥 하면 영어로 아웃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 맞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중심을 우리가 딱 글자 아웃에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안쪽은 뭐라고 하겠어요? 바깥이 아웃이었잖아요. 그 안쪽 뭐야? 인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 얘의 중심을 안쪽에 있는 친구니까 I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성질로서 이제 다 성질이긴 성질인데 저는 그냥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자, 원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반지름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자, 당연히 원을 중심에서 이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그 점은 정말 많지만 삼각형이랑 콜라보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 형태하다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5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5부터 A까지 길이랑 5부터 B까지 길이, 5부터 C까지 길이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럼 이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외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세 꼭지점까지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부터 뻗어나갔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니. 자, 그러면 여기 내심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내심에서 반지름이라고 하면 얘는 여기에서 꼭지점까지 길이가 모두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맞지? 그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냐? 반지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갔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일 거야.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린 위치가 좀 그냥 내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상 DE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I부터 어디까지? E까지. I부터 E까지. I부터 F까지 길이가 모두 같을 겁니다. 이해되는 무슨 얘기인지. 보통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안쪽에 있는 것보다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좀 더 크잖아요. 맞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얘를 대문자로 R로 표현하고 얘를 소자로 R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갖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뭘 한번 비교해 볼 거냐? 뭘 한번 비교해 볼게. 지금 뜻이냐면 자, 지금은 원까지 그려놨으니까, 저 가운데쯤이 우리가 외심이요, 내심이요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그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나한테 누군가가 뜬금없이 삼각형을 하나 줬어. 자, A, B, C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컴포스도 주고, 자도 주고, 적당히 줄 테니까, 외심 찾으세요, 내심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그죠? 외심을 찾으려고 그랬어. 외심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컴포스트 들고 찍어보고, 아니네. 딱 찍어보고 돌리고 이거 아니잖아. 맞지? 그죠?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냐, 이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힌트를 드리면, 뭐뭐의 교점, 뭐뭐의 교점입니다. 혹시 외심은 뭐의 교점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기억? 이게 아마 배웠었어도 거꾸로 물어보면 좀 그럴걸? 특히 여러분들 삼각형, 사각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질 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거든. 이걸 기본적으로 외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할 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외심 혹시 뭘 교점인지 기억나요? 무슨 선의 교점인데? 무슨 선의 교점인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나? 물어보지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외국인이 길 물어보려고 할 때 약간 슥슥 약간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자, 요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앞단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외심과 내심 앞단원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뭐 있었는지 기억나? 외심 내심 배우기 전에? 뭐 배웠더라? 그렇지. 이등변삼각형 또 뭐 배웠어? 이등변삼각형 또 세 개 있잖아. 총 세 개. 크게 세 개 있잖아. 이등변삼각형. 그지? 삼각형의 합동조, 직각삼각형 합동조. 또 뭐의 성질? 그죠? 각의 이등분사의 성질. 그죠? 그럼 이거를 심심하니까 앞에다 배치해놨을 거냐?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가기 했겠지,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을 조금 크게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삼각형을 이렇게 갖다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BC 삼각형이 있고요. 그다음 외심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원까지 그냥 그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변지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외심에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같다고? 세 꼭지점까지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해되니? 왜? 반지름과 당연히 같지. 맞지?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삼각형 ABC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삼각형 ABC 짝에서는 싹둑 잘렸단 말이야. 맞지? 그죠? 근데 싹둑 잘리고 보니까 이 잘린 삼각형들이 다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이등변 삼각형. 이해가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성질 갖다가 구해줄 수 있겠네요. 맞죠? 이등변 삼각형 성질 뭐였죠? 생각하고 이제 같이 하고 우리가 한번 그걸 해봐야 된다. 얘기, 네. 뭐 있었더라? 뭐야, 내가 이름 불러야 돼? 어? 자, 호진 씨, 전호진 씨. 네,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뭐가 성립했더라? 어떤 거? 그죠? 두 밑각이 같았어. 그죠? 꼭지각 말고 밑각 두개 같았어.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어, 민성이, 고민성 씨. 표시 중 고민성 씨.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꼭지각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었어요. 아니, 뭐, 오픈북이라도 좋으니까 보고, 찾아보고, 그거 해보세요. 고민성 씨, 누구시죠? 예. 그래, 그럼 찾아봐. 빨리. 어. 꼭지각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 성질 중에. 그죠? 꼭지각이 2등 구성, 육별 3등 구성, 무슨 뜻이야?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2등 구성이고, 그럼 이거 여기서 2등 구성, 각이 2등 구성 해주면 여기가 2등 구성 한다는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게 당연스럽게 성립할 거야. 맞니? 그지?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 녀석들이 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잘렸으면 물론 이제 좀 이따 직각이랑 둔각일 때도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가장 쉽게 예각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잘렸으니까 당연히 평면 삼각형 여기 가운데가 O예요. 요 각이 여기 요 녀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어때? 여기 두 각이 B가 같겠죠. 맞죠? 그죠? 이해돼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모르긴 몰라도 X라고 합시다. 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는데. 네, 여기 각을 X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두각 같을 거야. 맞니? 또 여기 두각 같을 거야.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Y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두각도 같겠죠. 그죠? 맞지? 그지? 응. 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ZZ라고 하죠. 원상이 제외하셨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당연히 성립할 거야. 왜? 이등변 삼각형은 잘릴 거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이 삼각형 보이시죠?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가 꼭지각이잖아. 맞지? 그치? 그럼 이 꼭지각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쓱 그어버리면 뭐 수직으로 그어버리면 각의 이등분선이면서 동시에 요 밑변에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란 말이야. 뭔 소리인지 가셨습니까? 그죠?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다른 분들도 이해되세요?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지? 그러니까. 자, 네.
자, 어쨌든 이거 기억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줄면 안 됩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지? 어, 이 친구 이름이 뭐야? 응? 뭐라고? 어, 뭐라고? 아, 지율이. 그래. 지율이, 어쨌든. 지율이도. 아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들어야 돼.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갖다 잘라보면 있고, 가게 이등분 살려 동시 밑변 수직 이등분선 돼. 자. 왜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이해되셨어?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성립할 거다. 요 그림 이해가니 얘들아? 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자고. 원 없이 생각을 해보자. 원 없이. 우리가 작동만 가능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작동만 가능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그림은 오른쪽에 그려놓고선 제가 지울 겁니다. 자, 작동만 가능한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역시나 내가 여기에서 중심을 찾아가지고 아름아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맞나? 여기서 맞추면 얘는 풀리네 이렇게 맞다고 할 게 아니라 요 성질을 이용해주면 이렇게 하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뭐를 생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 변의 수직이동선 내가 작동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1학년 때 작도 같은 것들 다 배우잖아. 같이.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 끝에 잡고 긋고 여기서 끝에 잡고 긋고 이게 이어준 뭐가 돼? 하기 이제 수직이동선 되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수직이동선 작도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갔다가 수직이동선 작도하고 여기서 수직이동선 작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지점이 바로 외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뭔 소리인지 가심?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법은 뭐라고 할 거냐. 무슨 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할 거냐. 이게 무슨 선이야? 이게 무슨 선이죠? 이 변에, 이 변에 무슨 선이라고 불러야 돼? 혹시 아시는 분? 이 변에 무슨 선이야? 수직하고 이등분하는데? 그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세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의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거 길어. 네, 이렇게 갖다 얘기할 거야. 이해되셨음? 자, 그 다음에 내심은 그럼 뭐의 교점을 혹시 아시는 분?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요 작도로 가지고 살짝 좀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글뱅이가 역시나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삼각형 요거 있어. ABC 삼각형이요. 그 다음에 요 내심에서부터 하는 거가 여기에서 거리가 이렇게 같았어요. 맞나요? 그치? 그러면 아까 외심은 결국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었냐면 이 외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심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을까? 사실 두 개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냥 각의 이등분선 관련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건 아니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 돼. 그럼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삼각형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IDB랑 IEB 보이시죠? 그럼 얘네들이 뭐 어떨 거냐면 얘네들이 합동일 거란 말이야. 혹시 합동 조건 뭔지 아실까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뒷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 뒷변을 제외한 한 변의 길이가 같죠, 그죠? 그럼 이거 혹시 무슨 합동지 아니? 그죠? RHS 합동이야. 그죠? RHS 알죠? 그죠? A가 앵글, 각도 얘기하는 거고, 앵글, 그죠? 앵글이, 그거 맞냐? 앵글인가? 어쨌든. 앵글이고, 그거 하나이고, 그 다음에 S 사이드잖아, 그죠? 영어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변이니까 사이드나 사이드, 그죠? RHS 합동이니까. 합동이니까 당연히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가게 크기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럼 당연히 어때? 여기 두 바퀴 바뀌었네?
x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따르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 누가 같겠죠, 그죠? 왜 합동이니까. 그래서 y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맞니? 그 다음에 요 위에 생각을 해볼까, 여기? 여기 누가 같겠네, 맞니? z.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래 놓고 보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을 거냐? 아, 실제로 외시 내심에서 꼭지점까지 이어보니까 길이가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얘네들이 뭐라는 건 알 수 있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세, 각의 이등분선의 요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세 각의 이등분선. 물론 나머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심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다 떠올려야 되긴 해. 떠올려야 되긴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심이래. 짜잔 이게 내심이래. 이런 문제에서 거의 웬만한 문제들은 이게 이렇게 보면 뭐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굳이 자 이거 봐봐라. 이래도 각의 이등분선이고 이래도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야 이거 내심이야 라고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내셨죠? 그래서 뭐라고? 내심은 뭐라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지훈아, 내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내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어? 그죠?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뭔 소리인지 내셨죠? 그죠? 네, 내심은 뭐라고? 내심은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오케이? 내심은 뭐라고요? 내심은 뭐라고? 네,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렇게 조건 알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위치에 보겠습니다. 위치가 무슨 뜻이냐? 이제 이들이 얘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인각, 삼각형일 때 역시나 얘가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일 때를 각각 비교해 볼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내심부터 생각을 해보자. 내심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심은 어쨌든 간에 내심도 외심도 어쨌든 원의 중심인데 내심은 당연히 누가 원이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어 안쪽에 있어요? 다시. 내심은 있잖아. 네저번의 중심인데 네저번이라는 게 삼각형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안쪽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도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럼 당연히 삼각형이 내부에 있을 거예요. 내부. 안쪽에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외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죠? 외심은 그렇지가 않았어.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뇌이징 합시다. 둔각삼각형. 보이심? 자, 그럼 여기에서 찾아볼 거야. 찾는 법 어떻게 찾는다고? 준서야, 외심 어떻게 찾았지? 외심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 찾는 법? 외심이 찾는 법? 뭐의 교점이었더라? 외심이? 어, 거의 오픈북 찬스를 쓰고 얘기하고 있는데. 외심 어떻게 찾는다고? 어, 뭐의 교점이었어? 그죠?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야. 이해됨? 자, 그러면은, 자, 대충 갖다 빨리 드릴게. 자, 여기에서 이 녀석의 수직이 등분선을 그리게. 자, 여기서 수직이 등분선을 그리면. 아, 어차피 두 개만 그리면 돼. 맞지? 그죠? 그러면 보니까 어때? 여기가 외심이다. 얘가심. 그래서 우리 삼각형이 어디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보겠습니다. 둔각삼각형은 짜자잔.
짜자잔.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외심이래. 삼각삼각형 놀랍게도 그때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혹시 어딘지 기억나는 사람? 각도를 이렇게 해줘야 돼. 짜잔 여기가 외심이었어요. 맞음? 응. 네. 그럼 이거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뭐라고 얘기했지? 응, 빗변에. 빗변에 중점이었어. 빗변에 중점의 위치.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왜 그러냐? 처음 어떤 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여기가 외심이래요. 그럼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x값도 얼마일까요? 자, 여기가 이삼각형 위치하는데 얘들아. 여기가 외심이래. 여기가 BC 그냥 위에, BC 위에 그냥. 분점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 BC 위에 외심이 있대요. 그럼 x가 몇 도냐고 물어봤어요. 몇 도인 것 같아요? 네, 90도입니다, 무조건. 선생님, 중점이라는 얘기 없는데요. 그럼 중점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변 위에 있을 때는, 외심이 변 위에 있을 때는 직각삼각형일 때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직각의 빗변이죠. 그죠? 직각의 맞은편. 빗변의 중심일 때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해되셨어요? 무조건입니다. 어. 이때밖에 없어요. 변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내부에 있을 때랑 외부에 있을 때는 각도까지는 알기 힘들죠. 하지만 변 위에 있다라고 하면 저 때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성질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 귀찮으니까 그냥 성질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도 성질이긴 한데 자, 근데 일반 뭐에 대한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외심의 성질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0도다라는 거. 두 번째, 여기도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0도다라는 거. 오메, 똑같네. 그죠? 쟤네들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XYZ랑 여기에서 말하는 XYZ가 조금 다르단 말이야. 왜?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외심이야. 외심이면 어때? 외심이면 이쪽 각이 X라고 그랬을 때 당연히 어디가 X야? 이쪽이 X야. 보이시죠? 그럼 EX, EY, EZ 더해서 180도니까 당연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0도예요. 그런데 여기가 X일 때 이쪽이 X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거꾸로 이번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쪽 EX, EY, EZ니까 더하면 180도, 그러면 XY 더하기 XZ, XY, Z 더하면 90도예요. 하지만 여기가 X라고 해서 여기도 X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죠? 왜? 가게 있는지. 그래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오늘 똑같이 적어놨지만 분명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B, O, C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BOC 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네, 이쪽이랑 이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했으니까 여기 그림에다 그려도 되니, 혹시? 네, 여기 그림에다 그릴게요. 좀 한번, 좀 지저분하지만 좀 봐주세요. 자, 여기 그림에서 봤었을 때, 여기가 A각이야, 맞지? A각은 지금 X 플러스 Z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뭘 물어보냐면, BOC가 이 각을 물어보는 외심 성질 외우고 계시면은 어떤 관계인지 기억이 나시죠? 그죠? 왜 그래서는 한 번만 다시 볼게. 자, A경에서 연장선 그어 보겠습니다. 연장선 그었으니까 우리 요각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에서 요 둔각의 외곽이에요. 또 외곽은 당연히 인접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으니까 뭐라고 해보면 돼? 여기를 EX라고 보면 돼. 왜? 여기가 X고 여기가 X거든 현재. 그럼 같은 방법대로 요각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 ZZ 더한 게 이렇게 될 거니까 EZ가 될 거야.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EX 더하기 EZ네. 그러면 당연히 BOC 각은 A 각 옆에 각 A의 9배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똑같은 B, I, C 이 녀석이랑 각 A랑 관계. 이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 무슨 관계였더라? 내심은? 네. 다들 이게 피곤하구나, 많이. 여기 옆에 친구 이름 뭐였더라? 자, 이거 내심 요 관계 뭐였더라? 혹시 기억나? 그 친구? 저 무슨 관계였더라? 기억나? 그래? 오마이갓. 그럼 여기 문제 어떻게 풀어서 못 풀었겠네? 풀면 기억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참, 그래, 모든 시험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장은 기억 안 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자, 뭐였었냐면 2분의 1 A 플러스 90도였어요. 그죠? 자, 이것도 왜 그랬었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보니까 여기 Z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나는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역시나 이렇게 깎아 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Z랑 X였습니다. 맞죠? 그죠? 내가 더해보면 여기 어때? X 플러스 Z. 이거 이해 가니 얘들아? 이해가? 진짜로? 그럼 여기 얼만데? 뭐야, 저 안경을 안 가져와요. 그래? 그럼 그거 다안 보이겠네? 이제 너 돼야 된다, 그지? 왜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대시? 그래?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응. 오늘은 볼 방법이 없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안경까지 갖고 다니진 않는데? 뭐 다음번에 뭐 돋보기라도 좀 사오든지 할 텐데 여기 지금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아? 무슨 뭐 ASMR도 아니고 뭘 자꾸 뭐, 보이는 라디오야? 뭐 네.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구하려고 자 Y 플러스 Z니까 그럼 더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Z입니다. 맞지 그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였습니까? 90이었습니다. 90 플러스 2분의 1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되죠? 그죠?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우리 내심 형질에서 합동이었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길이 바꾸요. 이렇게 길이 바꾸요.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죠. 그죠? 그냥 편의상 동네 한 바퀴라고 얘기하는데 네,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 길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심의 형질을 위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쓰고 알겠습니다. AF 그 다음 B, 그 다음에 어우, C,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삼각형 넓이에 대한 겁니다. 삼각형 넓이. 요거 배웠니 혹시? 넓이에 대한 거 배웠니? 여기가 약간 경계선일 것 같은데? 맞지? 응. 자, 뭐냐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이에요. 삼각형 넓이 당연히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맞죠?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내심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여기서 당연히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거 모두 같죠, 그죠? 자, 지금은 편의상 내셔번의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각에 대해서 맞은편 보이는 변을 대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주 본다는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하잖아, 맞지? 그죠? 대면이라는 게 얼굴을 마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마주 보는 변이 이변인데 이게 대변이란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보통은 요 녀석의 그 시기 소문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은편이니까 A고요. 여기는 여기 맞은편이니까 B라고 볼 거고요. 여기 맞은편 C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 넓이를 해볼게요. 삼각형 ABC 넓이는 당연히 뭐랑 똑같을 거냐면 내가 얘들을 갖다 잘라볼게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잘랐을 때 자, 당연히 이 삼각형, 이 주황색으로 잘랐다고 생각해볼게요. 싹둑싹둑 잘라서 나오는 삼각형 IAB와 삼각형 IBC와 삼각형
ICA의 넓이를 합친 것과 같죠?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죠? 네. 당연히 세계삼각 넓이 더하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볼게. AD 아니고 삼각형. 그럼 여기서 잴 수 있는 게 많겠지만 내가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해보자. AB를 밑변으로. 그럼 밑변이 뭐야? 지금 C고요. 높이가 얼마예요? R이에요. 요거 이해돼요 혹시? 왜 수선을 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걸로 보면 조금 좀 이해가 되죠? 이 친구처럼 보면.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같은 방식으로 R이시 이 녀석은 밑변이 얼마? A고 높이가 R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그 다음 이 녀석은 B가 밑변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에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100% 나한테 같이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뭐 혹시 물어봤을 때 답하는 건 상관없지만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물어보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 내가 이 생활만 몇 년째인데 여러분들이 안 물어볼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잘 보니까 여기 세 개의 덩어리에서 둘, 셋 다 2분의 1과 R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야.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가 무슨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R은 뭐야? 네저번의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는 뭐야? 삼각형의 룰레예요. 여러분 이제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삼촌들, 이모 삼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삼각형 ABC에서 I가 내심이고요. 내심에서 BC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 길이가 1에. 오케이. 그럼 이랬을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어.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네? 현실이요? 급한가요? 그래,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그 정답이 얼마일까, 얘들아? 네, 안 보이는 거 아니고 훨씬. 뭐 별로는 우리가 이제 요것만 알면 되긴 합니다.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4접을 만드는 곱하기 삼각형의 룰레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구하셨겠죠? 얼마 나오셨나요? 20일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4접을 만드는 2 곱하기 삼각형 룰레 6 더하기 7 더하기 8이니까 21이겠구나가 나옵니다. 원서인지대님,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정리하는 게 마지막 여기 부분 되시겠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 ABC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을 만드는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이게 지금 내심이랑 외심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원래 옛날에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삼각형의 심을 5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불렀습니까? 외심 배웠고요. 내심 배웠고요. 무게중심 배웠고요. 혹시 책을 미리 펴본 사람은 알겠지만 뒤에 무게중심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과 방심까지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네. 수심, 모래 깊이 그런 거 아니고 방심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그걸 갖다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0만 남아있어요. 외심, 내심과 무게중심만 남아있어요. 당연히 나중에 있는 무게중심은 조금 뒤에 단원이기 때문에 당장 외심, 내심과 비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뒤에 나와 있는 무게중심도 비슷하게 갖다가 성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외심과 내심 같은 경우에는 성질 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심인데 이게 내심인데 이거 여기 수직하면은 길이 봐 수직 이등분선이었나? 이러면 안 된다. 막 빗변의 중점에 있는데 이게 내심인가? 이러면 안 된다. 원소인지 내시죠, 그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 부분 여러분들 외우기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요. 저도 외우는 거 더럽게 싫어해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거의 시험 전날만 외웠거든요. 네, 시험 전날에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아는데, 삼각형, 사각형 성질을 외워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단원에서 닮음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되시죠? 그죠? 여기 부분 안 외우기 시작하면 이 다시 이제 점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냥 여기 같겠지. 여기 길이 같겠지. 아, 근데 왜 틀렸지? 아, 설명드리니까 알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다시 여러분들 내신에 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외신 내신 오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번 해보면 좋을까요? 어차피 1교시 동안 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못 할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좀 하려고요. 몇 번 제일 빠르다. 내가 생각해 2번가 제일 빠른 것 같다. 그래서 몇 번? 180번? 아, 130번? 130번이 제일 빠르니? 알았어. 130번 할게, 그러면. 딱 여기 남는 만큼 해야지. 공간 남는 만큼 해야지. 자, 130번 하겠습니다. 130번.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보니까 삼각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BC 삼각형인데 지금 BC 직각삼각형이라고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어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나오지 않았어도 여기 이렇게 중점인 건 당연한 얘기일 거야. 맞지? 그지? 왜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거 5, 12, 13인데 뭐의 넓이를 구하래? 여기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래.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기 이 녀석이 빗변의 중점인 성질이 갖다가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지? 그죠? 어떻게 갖다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방법은 당연히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 거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여러분 색칠한 부분은 전체 삼각형 넓이 절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절반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 뭐냐면, 내가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 뭔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중각삼각형이랑 이쪽 예각삼각형 보시면, 어쨌든 밑변이 여기에 외심이니까 반만 잘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 밑변 똑같을 거고 높이도 똑같을 거야. 맞죠? 그렇죠? 그러면 좀 생김새는 달라도 넓이는 어차피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뭔 소리인지 가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어쨌든 간에 외침의 형질에 의해서 이거 길이 같고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들이 된다는 말이지. 맞지? 그지?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야. 그죠? 그럼 보니까 이 녀석의 높이는 이 녀석의 딱 절반일 거라고 말이지. 그럼 얼마? 2분의 5라고 봐도 되겠구나.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저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셨음?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야? 지금 같은 전체 넓이가 얼마죠? ABC 넓이가? 네, 그럼 얘 넓이는 얼마겠어? 15가 되면 15가 되는. 완성 이제 됐어요? 자, 그다음. 146번. 그 사인 있어요? 아하, 146번. 아하, 146번 푸신분 풀어서 맞춘 사람 146번. 부끄러워서 그래? 아니면 전멸이야? 146번 풀어서 맞추신 분? 뭐야? 뭐 다들 그거야? 146번은 146번은 예. 146번은 별표 한번 치세요. 별표 한번 치시고 뭐 중요 표시를 하나 하십시오. 요거는 거의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무조건 나와요. 만나면 좋고요.
안 나오면 뭐 됐고, 뭐, 안 나오면 좋고. 근데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시험 기간마다 이거 한 50번씩 얘기해요. 그 정도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건이 없으면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네,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x가 얼마고 y가 얼마니까 더하면 얼마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x랑 y를 알 수 없어요. 네. 하지만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ABC ABC가 이게 ABC냐? AB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ABC는 있대요. 자, 여기가 70도일 때 x랑 y 더하기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그죠? 네, 그림 맞니? 얘들아? 네. 자, 요거 부분 일단은 조금 좀 지루하지만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다르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내심이잖아. 맞지? 그럼 내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했죠?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내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그죠? 가계 이등분설 교점이라고 너무 중요하다고.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들도 뭐야? 이것도 가계 이등분설. 그럼 A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모르니까 여기가 A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똑같이 거니까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전체 삼각형에서 보시면 당연히 어쨌든 2A, 2C, 30도 더하면 당연히 180도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A 플러스 2C 플러스 70은 18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C가 얼마인지가 나오네요. 맞아. A 플러스 C가 얼마죠? 계산 때려보면 얼마 나와? 얘들아? 70 넘기고. 짠, 나눠야지. 네, 55. 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 일단 정석적인 풀이는 조금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삼각형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역시나 삼각형이니까 분명 뭐야? 다 더하면 180도일 거야, 같이. 그럼 여기는 2A, 여기는 C 하나만, 여기 X 있네. 그러면 2A 플러스 C 플러스 X는 180도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삼각형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 삼각형도 당연히 다 더하면 180도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A, 여기는 EC, 여기는 Y야. 그럼 A 플러스 EC 플러스 Y는 180도. 그러면 A랑 C랑 X랑 Y랑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파란색 식이랑 빨간색 식을 내가 더해보도록 할게. 그럼 더해보면 뭐가 될 거냐? A 몇 개야? 2번 썼으니까 2개야? A 몇 개 더하면? 3A죠. 그 다음 더하면 몇이? 3C죠. 그 다음에 X랑 Y 더하니까 얼마? 360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X 더하기 Y가 뭔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A 플러스가 아까 55도라고 했거든. 그럼 3A 플러스 3C는 얼마일까? 곱셈 해보시면 어떻게 나와? 얼마나 많은? 네, 165도 나오다는 거. 그럼 결국 답은 180도, 360도에서 165도 빼면 끝이야. 아, 그러면 구하고자 x 더하기 y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냐면 195도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거 이해되니? 얘들?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석적인 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대부분 서술형은 안 나오는데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네.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위에다 좀 해도 되니? 네. 이 문제를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짧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79고요. 자, 해보면 우리가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자, x 더하기 이 친구, 노란색 친구. 더해주면 당연히 몇 도? x랑 노란색 값 더하면 몇 도야? 180도야. 자, y랑 주황색 값 더하면 어떻게 되죠? 180도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좀 헷갈릴 수 있으면 잘 봐주세요. 여기에서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70도. 이거 더하면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360도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각을 더하면 360도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하면 360도. 그러면 중간에 있는 노란색과 주황색을 지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이 보라색 값과 70도를 더한 게 x랑 y 더한 것과 같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이해가나요? 혹시 지금 얘기하고 이해되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할까?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x 더하기 y가 뭔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x랑 y랑 이 노란색, 주황색이 뭔지 몰라. 어쨌든 뭔지 몰라요. 하지만 노란색, 주황색이랑 x랑 y 더하면 360도 거야. 왜 이렇게 둘 더하면 180도, 이렇게 둘 더하면 180도니까 4개 각더하면 360도. 그럼 이 노란색, 주황색이랑 이 보라색 70도라는 거 있죠. 그죠? 요거 두 개. 이렇게 하면 얘가 사각형이잖아. 어쨌든 사각형이잖아. 그럼 사각형에 4개 들어가니까 당연히 360도 나와야 되잖아. 당연히 보라색이랑 이 친구랑 더해도 360도. 그럼 어차피 둘 다 노란색이랑 이제 주황색 있으니까 빼보면 결국 우리가 구하거든 x랑 y가 더한 거. 보라색이랑 이 70도 더한 거랑 같다. 근데 이 보라색 거꾸로. 얘랑 막곱치가 이각과 같지. 그러면 결국 나는 이각과 이각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70도가 나왔고.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그치 아니? 이거 어떻게 구해? 어디 나왔어? 여기 해놨잖아. 그죠? 2분의 1 a 플러스 90. a라는 게 지금 현재 얘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얘 절반에다 90 더하면 얼마죠? 혹시 아는 사람? 125도래요. 왜 35도에다가 90도 더하니까 125도 됐어. 그럼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195도까지. 선생님 가십니까? 네, 그때도 보실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선생님 제가 음, 제가 한 거 맞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1교시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나 뭐 좀 너무들 피곤하셔서 좀 쉬시되 그래도 여러분들 별표 친 거 한 번씩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평당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더 있으십니까? 여기 보는 친구. 150? 150, 150. 음, 146이요? 네, 방금 했잖아요. 아까. 못 들었어? 자, 150번. 네, 150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i는 AB 삼각형의 내심이고, 그 다음에 i 프라임은 EBC 삼각형의 내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i 프라임 b의 가계 크기를 구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도형을 보면
A, B, C 삼각형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위쪽이 얼마나 되냐면 여기가 50도래요. 그 다음 I가 있는 레이시 한 여기쯤이라고 할까? I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선상위에 I가 있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30하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래서 뭐라 그랬느냐? 요렇게 나와 있는 요 각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이 지금 52도라고 나왔고 여기가 34도예요. 근데 여기 이 녀석이 내심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심은 뭐의 교점이다? 내심은 뭐의 교점? 그죠?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당연히 BI도 요거 각의 이등분선이겠네. 맞니? 그럼 위쪽이 34도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래쪽도 얼마? 34도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도 지금 이 삼각형 BCD 요 녀석의 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친구도 분명히 뭘 거라는 거야? 또 각의 이등분선이겠네요. 맞죠?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 34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반반 잘랐으니까 당연히 몇 도씩이에요? 그럼 여기가 17도, 여기가 17도.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를 구할 수 있죠. 왜? 여기 52도랑 이 친구의 관계는 당연히 뭘 거니까 2분의 1 A 플러스 90도일 거니까. 그럼 이거의 절반은 26도. 26에다가 6도라면 얼마지? 116. 그래.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에서 180도에서 얘네들 빼도 되고요. 맞죠? 그죠? 혹은 아니면 어떻게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야. 뭐를 분명히 얘가 52도요. 얘가 우리가 다 해가지고 68도라는 거 알았단 말이지. 그럼 누구도 알 수 있어? C각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C각에서 분명히 얘도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부분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 더해서 나와도 됩니다. 네.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든 답은 끝까지 보여볼까요? 얘가 52도고 얘가 68도잖아. 그럼 52랑 68 더하면 120인가? 그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얘가 30도네. 그럼 둘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7 플러스 30이니까 47도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몇 번이요? 149요? 알겠어요. 네, 그럼 149번이요? 요즘 좀 피곤한 거라도 있었니? 많이 졸리고 피곤해서 그래 요즘? 뭔가? 물어보죠. 스크라이버샷.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I는 A, B, C 삼각형의 내십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 B, C 좀 그림이 다르지만 한번 간단히 볼게요. A, B, C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A, I, B각과 B, I, C각, C, I, A각이 5대 6대 7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를? 여기가 5대 6대 7이니까 내가 여기를 5x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x? 6x. 이쪽은 7x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질문하신 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다 더하면 이게 몇 도여야 돼? 5x랑 6x랑 7x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물론 당연히 그냥 더하면 18x인데 그 18x가 얼마나 나타나야 되죠? 18x가 한 바퀴니까 360. 그러면 내가 말하는 x는 양변을 18로 나눠주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네, 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가 당연히 x에다 20 넣어주면 얘는 100도고 얘는 120도고 얘는 14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보니까 A, B, C 각이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구? 이 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B각이니까 이 각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서 이제 얘랑 제일 우리가 맞게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하죠. 분명히 얘는 뭐랑 똑같을 건데 90 플러스 2분의 1 B와 같을 건데 이 값이 140%라고 지금 구해놨어요. 그럼 이랬을 때 B가 얼마냐고. 상황이랑 그죠? 그럼 90 빼보면 2분의 1 B는 얼마야 돼? 90 뺐으니까 50인가? 맞지? 네. 그러면 B각이 나오네. B각은 몇 도야? 반띵했는데 50도래. 그럼 B각은 얼마? 100도가 나와. 그리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몇 번? 없나? 더 이상 없어? 네. 자, 그다음 사실 내용 설명이 다 해놨습니다. 내용 설명이 다 해놔가지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우리 유형 4개 마저 풀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평사까지 나갈 생각은 없고 대신에 여기 34초 끝까지는 다 나갈 겁니다. 네, 그걸 알아두세요. 아닌가? 그 전에 여기 부분 숙제 더 나간 게 있었니? 없었니? 유형 4개 이거 마저 할게요. 그 다음에 혹시 중단원에서는 숙제 나간 거 없었고? 알았어. 없었던 거 맞지? 있었어? 없었어? 알았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되죠? 지우겠음. 자, 그러면 대표 문제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 156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I는 AB 삼각형의 내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자, 이 삼각형 ABC의 내심이 I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래? 12제곱센티미터래요. 그랬을 때 네서번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심의 성질 중에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 네더번의 반지름 구하고자 네더번의 반지름을 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넓이 관련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넓이 관련해서. 뭐가 있었어?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는 뭐가 같더라? 기억나는 사람? 이것도 한 명씩 물어봐. 말했어? 모르겠어. 아이유 씨, 진아유 씨, 네.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그렇지, 둘레. 그럼 지금은 그냥 바로 써버리자. 5 더하기 5 더하기 8이네, 맞지, 그치? 음. 그 다음 구워보자는 건 얘 둘레고, 그 다음 ABC 넓이는 나왔습니다. 1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12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얘 더하면 18이네요, 그죠? 그럼 18이랑 2분의 1 곱하기가 얼마? 5, 8. 여기까지 됐을까요? 정수로 나오면 좋겠는데 정수로 나오진 않네요. 네, 분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양변 9분 나눠주면 R은 9분의 10인데 약분해주면 얼마? R은 3분의 3가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9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내저원의 접점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ABC. 그다음에 맞닿는 점이 좀 맞닿지 않아 보이지만 D, E, F 나오고요. U가 12. 그다음에 이쪽은 7. 그다음에 이쪽은 8.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랍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합니까? DE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DE의 길이가 어딘가 보니까 바로 여기거든. 자,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해놨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길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길이니까. 우리가 여기 x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BD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네. 네. 들리죠? 일부러 얘기하고 있어요. BD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D의 길이를 x라고 다 보면 우리가 이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랑 길이 같은 데가 있었어. BD랑 길이가 같은 데가 또 어디였을까요? 그죠? 이가 길이가 같았어. 그럼 여기도 x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DA 길이 보면 A부터 B까지가 12라고 나왔는데 그 중에 BD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가 X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길이는 12에서 빼기 X 한 것과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 AB랑 길이가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느냐? 바로 AF였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다? 12 빼기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치도 보면 당연히 거기서 10인데 여기가 있으니까 10 빼기 x겠죠? 그럼 내심의 성질을 해서 여기랑 길이가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Tm. 여기도 10 빼기 x입니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x와 10-x가 더하면 얼마겠구나? 여기 길이 8과 같겠구나. 한번 더 셈해볼까요? 12-x에다가 10-x를 더하면 이게 8이래. 해보면 22 빼기 2x가 8이니까 넘겨주면 22에다가 8 빼면 얼마요? 14. 2x가 14. 그럼 x가 나오죠. 아, 우리가 보면 x의 길이가 얼마고? 7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뒤에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60번.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6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A, B, C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A 각도가 42도래요. 그러고 나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외심이요. I는 내심이래요. 네. 자, 그랬을 때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는가 보니까, 예, BIC 빼기 BOC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누구? 여기 각에서 이 각을 빼래요. 그럼 뭐야? 각각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응. 구할 수 있나요? 예. 그럼 노란색부터 할까요? 노란색이 쉬우니까 왜 쉽니까? 얼마죠? 응?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지? 왜 쉽니까? 2배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그지. 80. 자, 그러면 내심은 여기 밑에서 내심 같은 게 어떻게 구해? 여기에 절반에다가
60도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절반이 얼마야? 21도. 그럼 20에다가 90도 하면 얼마죠? 10. 자, 이제 뺄셈 실수만 하면 됩니다. 111에서 84만 뺄 수 있으면 됩니다. 오 마이 갓.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그치, 20? 네, 27도인가 봐. 그 다음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166번 넘어갈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2-1은 오답할 게 없다며요. 그죠? 네,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 2-1 넘어가겠습니다. 자, 166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 자, 동글뱅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원에 대해서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외심은 당연히 빗변의 중점일 거니까, 외심, 위심, 당연히 90도. 다음 길이가 아까 A가 17, A가 15, A가 8이랍니다. 자, 그런 다음 뭐라고 그랬으면 여기 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 또 동그라미가 또 있어. 어? 그럼 이 녀석의 중심은 A니까 I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둘레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큰 넘어야 될 산이 있죠, 그죠? 뭡니까? 바로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야. 네, 혹시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가끔 가다 가르쳐 보다 보면 은근히 선생님 근데 원의 둘레 길이가 어떻게 구했죠? 되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썼죠? 그죠? 뭐야? 지름에다가 파이 곱하면 끝이었어요. 맞죠? 그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는 뭐야? 넓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혹시 9의 건널비랑 9의 부피도 기억나? 그죠? 3분의 4 파이의 세제곱. 이건 그냥 뭐 나중에 뭐 또 물어봐도 대답해 주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상식선으로 알아둡시다 우리. 9에서 반지름이 R일 때 지금 얘기한 게 부피죠, 그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 다음에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었어요. 그죠? 네. 뭐 아실 거라고 믿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백상의 측면은 자, 더 치고요. 우리는 여기만 보자. 자, 왜 저번에 분명히 쉬워. 왜? 왜 저번에 지금 지름이 나와버렸잖아. 맞지? 그죠? 왜 저번에 지름이 얼마입니까, 현재? 얼마? 17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왜 저번에 둘레는 지름이 요거니까. 이게 2파이, 이게 2R이잖아. 거기다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 이거 얼마? 17파이가 되는. 그럼 얘는 상관없어요. 맞죠? 그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바로 내저번의 둘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저번의 둘레를 알려면 지름이든 반지름이든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도대체 지름을 혹은 반지름을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야. 바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넓이를 이용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삼각형 ABC 넓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오, 벌써? 네, 그럼요. 60이네요. 자, 우리 60이에요. 그럼 이 60은 뭐와 똑같을 거냐 하면 2분의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저번을 반지름 곱하기 야, 삼각형 둘레인데 이거 둘레 얼마였지? 30. 네, 30. 맞지, 그지? 그럼 잠깐만 20 곱하기야 20R이 요거잖아. 따라서 내저번을 반지름 R은 얼마? 3. 그럼 따라서 내저번의 둘레는
아니, 반지름이 3이었잖아. 그럼 지름은 당연히 얼마야? 이렇게 찾아야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대저번과 내저번 이렇게 나왔으니 요거 가지고 해보시면 되겠더라. 둘을 합치라고 해서 생각해 23파인데 답은.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일단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밑에 한 문제씩 풀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혹은 이해 안 된 거나 뭐 질문 못한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게 뭐야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만. 나는 그냥 바로 활용 들어가면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음식 덧셈 뺄셈부터 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맞지 그지? 오케이 좋아. 덧셈 뺄셈 뺄셈은 안 있어요.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37쪽에 있는 거 하나씩 푸시면서 그 다음 제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 좀 헷갈려. 그러니까 간단한 건 하겠는데 좀 길어지면 잘 못하겠어. 그럼 그러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도 괜찮고요. 뭐 어찌됐든 여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참 계산 싫어하거든요. 저도 참 연산하고 계산하고 참 싫어요. 귀찮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요게 얼마나 빨리 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속도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연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방식의 계산인데 우리는 지금 덧셈 뺄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덧셈 뺄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당연히 뭐겠습니까? 네, 덧셈 뺄셈, 다항식 덧셈 뺄셈, 다항식 때도 그렇고 다항식 때도 그렇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 덧셈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동류한 개념이에요. 동류한 개념이에요. 동류한. 동류한 뭐야? 동류한 뭐지? 그죠? 문자의 종류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 그럼 문자의 종류야? 뭐 알겠어. 뭐 X랑 Y, 뭐 종류 다른 거 알지 뭐, 그지? 근데 차수라는 게 뭐야? 차수라는 게? 차수가 뭐예요? 그 식이, 그죠? 그 식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러면 얘는 수가 뭔 거야? 2차죠, 그죠? 2차 항인 거야. 만약 이거 하나의 항이면, 그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앞에다, 개수를. 그럼 이렇다고 차수가 변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물어볼까? 이거 몇 차 항인 거야? 1차야? 2차야? 뭐야? XY에 대한 몇 차 항일까요? XY에 대한 1차 항일까요? 2차 항일까요? 자, 1차다. 둘 중 하나 답이 있습니다. 2차다. XY에 대해서 2차 항입니다. 그래서 지수랑 다른 거예요. 차수 법칙. 왜, 아유, 지수나 차수나 그놈이 그놈인데, 어차피 이거는 지수 자리 있으니까 차수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지수랑 차수랑 달라요. 네. 왜? 같을 때는 언제? 단일 문자로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게 곧 지수가 곱해진 횟수와 같으니까 차수라고 해도 되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보는 1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한 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1차 식인 거 맞아. 그지? 문자의 종류랑 상관없이. 근데 만약에 내가 X랑 Y를 둘 다 문자로 생각을 할 건데 그 와중에 얘가 문자가 몇 번 곱해졌냐가 차수란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 만약에
x만 문자로 생각을 할 거야. 내가 x만 문자로 생각하고 y는 문자로 생각 안 할 거야. 그럼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x에 대한 1차인 건 맞아. 하지만 x랑 y를 둘 다 문자로 생각을 할 거라면 이 항은 x도 문자, y도 문자. 문자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x, y에 대한 2차 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x, y에 대한 5차 항이 되는 겁니다. 뭔 소린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차수랑 지수랑 아니 왜 굳이 왜 지수라는 말이 있는데 왜 차수라는 말로 나를 왜 계속 괴롭히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둘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소리인지 되시죠? 그죠? 네, 똑같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동일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 녀석이야. 얘네는 차수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죠? 차수가 달라요. 얘는 XY에 대한 3차고 XY에 대한 4차야. 맞죠?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와 종류는 각각 똑같지. X 있고 Y 있고 똑같지만 문자의 차수가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러니까 동형이 되려면 당연히 문자의 종류도 그렇고 이들이 각각 얼마큼 곱해져 있는지도 동일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랬을 때 얘네들 가지고 가장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다음씩 덧셈 뺄셈이 되시겠고요. 그럼 몇몇 개만 우리가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182번이나 이런 데서 한두 개씩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한번 볼까? 3번. 네, 4a 플러스 5b 에다가 자, 3a 플러스 4b를 빼. 자, 괄호가 있네, 맞지? 그지? 뭐라는 거야? 4a 플러스 5b에다가 3a 플러스 4b라는 이 다항식을 뺄 거야, 맞죠?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괄호가 있고 괄호 앞에 있는 숫자가 있으면 항마다 이제 전개해준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누구도 뺄 거고 3a도 뺄 것이고 4b도 뺄 것이니까 이걸 만약에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얘는 4a 플러스 5b에다 받아들여 준비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더럽게 네,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다. 당연히 이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3A니까 얼마? A, 5에서 8 빼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그죠? 네,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아래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184번에도 몇 번 해볼까? 4번 해볼까? 여기에도 3,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뺄 거니까. 당연히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 있을 거니까. 이거는 얘도 빼주고, 빼주고, 빼주고. 자, 그럼 뭐라고 풀 수 있겠구나. 여기는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돼요. 여기 이거 뭐라고 써줘야 돼, 그러면? 이거 뭐라고 써줘야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마이너스 2x.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플러스지, 그죠? 어차피 뺄 거니까 마이너스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x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셔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뭐를 뺄 거니까. 이런 다음 동료함끼리 계산해 주면 되지. 그러면 3x제곱 빼기 2x제곱이 x제곱. 그 다음 얘네들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돼. 딱히 뭐 별거 없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해보시면 되겠다. 다음 185번에도 하나만 해볼까? 185번에도 뭘로 하나 할까? 한 번 좀 길어 보인다, 그죠? 한 번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주면 되겠어? 바로는 안쪽부터 풀어주셔야 되겠어, 그치? 그러면 뭐 소괄호는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 중괄호에는 요만큼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 소괄호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 마이너스가 x에도 그다음 y에도. 그러면 결국 변호는 얘를 변호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음 줄 쓸 때 좀 귀찮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빼보면 여기 해보면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죠. 그러면 동류함 계산하고 갑시다. 4x랑 마이너스 x니까 얼마? 그렇지 2x 마이너스 6y랑 마이너스 y니까 얼마? 마이너스 7y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번 요 대괄호 안에서 요걸 갖다 풀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마이너스가 2x랑 마이너스 7y에 갖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럼 갖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자 2x 마이너스 여기는 동일하고요. 이 안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빼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2x 플러스 7y 맞니? 그럼 여기에서 5x랑 계산해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3x 플러스 7y가 돼. 그럼 마지막 이것만 갖다가 또 풀어주면 되겠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y 얼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y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시면 되죠? 그렇게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네. 그 다음 방식의 계산에서 곱셈인데요. 곱셈 간단한 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더 없네요. 그죠?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인데 어차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안 가르칩니다. 네. 3학년 1학기 돼서 가르칩니다. 원래 있었거든요. 2학년 때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3학년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항식과 다항식 곱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떤 거 분배 법칙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분배 법칙이 뭔지 기억나니? 분배 법칙 기억나? 뭐였었어? 분배 법칙이란 게. 이거였죠? A랑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야? B 플러스 C라는 하나의 다항식 덩어리와 A라는 덩어리가 곱해진다는 뜻이야. 맞지? 그죠? 그럼 이 곱해지는 건 당연히 누구랑도 B랑도 C랑도 우리 아까 마이너스 곱한 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그지? 당연히 A 곱하기 Y랑 A 곱하기 C가 되겠구나. 그죠? 그거대로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뒤에 문제 한번 좀 달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만 그러면 하시면 되겠더라,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갖다가 연습만 좀 몇 개 해보고, 자, 186번에 몇 번 할까? 4번 하나 해볼까요? 4번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이 한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당연히 앞에 부호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당연히 요 x의 부호가 아니, 개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x가 하나의 덩어리인 거야. 그 다음에 y 개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라고 해야지만 아니 여기 4요. 그러니까 4y를 뺀 거잖아. 틀린 건 아닌데 3을 물어본다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같이 얘기해줘야 돼요. 당연히 여기 뒤에도 마이너스 6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미 차를 보고 있는 친구들끼리 더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내가 곱할 때도 어디에다가 요 마이너스 길이랑도 또 같이 곱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먼저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3분의 1 y를 곱해요. 당연히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얼마죠? 1이야. 그럼 1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그치? 1이니까. 그 다음 x랑 y니까 뭐 사실 그냥 x, y. 그 다음 자, 마이너스 4y랑 마이너스 3분의 1 y인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면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치? 3분의 4야. 3분의 4가 y 두 개니까 y 제곱.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이랑 곱할 건데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면 얼마죠? 2죠. 2죠. 플러스 2 y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은 딱히 뭐 왔다가 쓰라는 건 없었으니까 해보시면 되겠고 뭐 187번에 있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갖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했던 내용들은 유명한 선생님이 다 하지 않았니? 아닌가?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까지만 숙제를 좀 낼게요. 여기 부분은 하실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무형 8이나 9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